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은책입니다. 이제 2월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 정말 빨리 갑니다. 3월은 봄이 오는 달입니다. 그것도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결전의 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지표조사 NBS 결과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가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림 퍼블릭 그리고 퀘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19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을 한 2월 네 번째 주 전국 지표조사인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그리고 민주당이 31%, 개혁신당은 3%,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1%, 그 외 다른 정당은 3%. 그러니까 양당을 빼놓고 나머지 정당의 지지도는 거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23%입니다. 어떻든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직전 조사인 2월 2주와 비교해서 볼 때 국민의힘은 2%포인트, 그리고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양당의 지지율 격차 8%포인트가 오차범위 밖이라는 점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오차범위 아니냐 밖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차범위 밖은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 선거투표 의향은 국민의힘 35%, 이 민주당 33%로 지지하는 정당 퍼센트와는 달리 팽팽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33%, 그리고 민주당 위성정당은 뚝 떨어져서 2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이른바 과거의 통진당 후예들을 대거 파묻시킨다는 바로 민주당 위성정당 말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혁신당은 6%,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2%. 정의당의 몰락이 이렇게 가속화되는가요?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지역구 투표 유권자를 대부분 흡수하지만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은 상당한 이탈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기타 정당이 6%라는 걸 두고 조국 신당으로 옮겨갈 개연성도 있다고 썼습니다. 글쎄요, 과연 조국 신당이라는 정당이 그 정도 지지를 받을까요?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겁니까? 이 지표조사 MBS 조사는 갤럽처럼 100%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상승 추세, 그리고 민주당 하락 추세, 이런 추세는 2주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월 10일 총선을 4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재명의 패퇴가 지금 벌써 확인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불과 2, 3일 전부터 민주당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출범 당시에는 언론에서 8년 만에 삼자구도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빈곤한 철학으로 인해 결국 물거품처럼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지금 대단히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그런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곧장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그를 옥죄는 것은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일 터이지만 아마도 궁지로 보는 것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벼르고 있는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 두 사건으로 그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내민다면 그는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친명일색으로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일보 김민 칼럼도 아마 그 내용의 칼럼이 있을 겁니다. 이 판단은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언론의 사설 칼럼이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떠도는 단어는 사당화, 학살, 밀실, 사천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떠도는데 그 공천이 어떻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이런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는 누구보다 이재명이 잘 알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래서인지 놀랍게도 이틀 전 의원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그 의총에 이재명이 참석을 했다면 그는 분노한 비명, 친문 의원들에게서 무슨 봉변을 당했을까요? 그러다가 이재명이 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즉석문답을 가진 것이 방송을 탔습니다. 왜 그렇게 브리핑에 나섰던 걸까요? 아마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느낀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그리고 후한무치를 넘어 이 두꺼운 얼굴 후한무치를 넘어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다 짐승의 가슴 인면수심 말입니다. 그거 한 말입니다. 툭 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당대표들어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친문 비명을 배제하는 이상한 여론조사에 관해 물었습니다. 현역 의원을 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인물의 선호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 조사 업무인데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쎄요. 가령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하필이면 나경원의 대항마를 조사하는데 이수진은 속 빼고 거기에 전현희를 집어넣고 추미애를 집어넣습니다. 당사자 이수진이 아니라도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민주당에서 돌렸다고 이재명은 인정을 한 셈입니다. 이재명은 현역 의원 평가를 한 여론조사 업체가 2013년에는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리서치 DNA라는 지적에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10수년 전 성남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과 지금 민주당의 정량평가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왜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필이면 성남시에 있는 그것도 이재명 시장일 때 이재명을 도왔다고 소문이 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민주당의 여론조사를 맡은 걸까요? 그 뒤에 덧붙인 이재명의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을 사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 사서 강도질을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건가? 이것도 무서운 말입니까? 비유를 해도 좀 비유다운 비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에서는 이재명이 혁신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놀려먹었는데 오늘 이런 비유는 정말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이재명이 낯빛조차 바꾸지 않고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중이라고 강변을 한 겁니다. 지금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터져나오는 온갖 불만들은 바로 패자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하위 20% 의원 대부분이
비명계 아니냐 하는 질문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사기관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이 평가해서 거의 빵점을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아니, 이재명은 0점이라고 하더군요. 0점을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한 것 같다. 0점.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재명은 누구는 1등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민계 공천 배제가 하위 20% 통보를 시작으로 본격화하자 이 민주당 출신 전직 총리들 그리고 국회의장들까지 불공정 공천에 우려를 표하는 등 공천 파열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민주당의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는 친명횡재 비명횡사입니다. 신문 사설에도 신문 기사 제목으로도 이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비명행사는 진짜 비명행사와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어쨌든 하위 20%에 든 비명계는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정면 승부를 요구했습니다. 공천 잡음이 당분간 정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부겸 전 총리와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이런 전 국회의장들이 20일 오전에 만나 하위 20% 통보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된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비명계밖에 없죠. 원로들이 보기에도 너무 편파적이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공정한 공천을 촉구를 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정세균 전 총리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위 10% 윤영찬은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을 이처럼 직격했습니다. 비명계의 살을 깎고 뼈를 치면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기 살을 깎고 자기 뼈를 치는 것이 아니라 비명계의 살을 깎고 뼈를 치면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관위원장 임혁백도 정말 대담합니다. 큰 대자 간담자 정말 대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4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관위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하고 있어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정말 공관위원장이 양심적으로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비명계 학살은 없다. 정말 그런 겁니까? 결국 20일 공천심사 결과 발표에서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노웅래, 양기대, 이수진, 김민철 이 네 사람을 컷오프 탈락시켰습니다. 그 지역구를 전략지역구로 해버리니까 자동으로 컷오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친명계 의원들은 대거 단수 공천했습니다. 예컨대 동대문갑의 안규백, 동대문 을의 장경태, 그리고 인천 연수갑의 박찬대,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를 비롯해서 강준현, 송옥주, 허용, 임호선, 또 문진석, 강훈식 등입니다. 다 친명들이죠. 이 중에 박찬대는 이재명 최측근이고, 그리고 문진석 의원은 이재명과 가까운 이른바 친회 출신입니다. 남영희, 황명선 등 아주 대표적인 친명 원외 인사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도 친명계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컷오프가 된 동작거리 이수진이 탈당을 하면서 폭탄을 떼진 것입니다. 다 같이 죽자 이런 폭탄을 떼진 겁니다. 이재명은 백인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주 놀라운 폭탄입니다. 이수진은 부장판사 출신이죠. 이수진은 사흘 전에도 이재명은 물러나라, 민주당이 폭망한다 이렇게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의
제목으로 사용을 했죠. 당시 민주당 비선 조직이 동작을에 이수진을 제외한 추미애 전 현희 등을 넣어서 나경원과 경쟁력을 조사한 게 이수진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공관위는 20일 이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하면서 이수진 컷오프를 발표한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수진은 곧장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탈당 선언에서 이수진은 이재명의 백인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다며 이재명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날 이수진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탈당의 변을 내세웠습니다.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았고 한때 친명으로 알려졌던 이수진은 왜 이재명이 눈밖에 난 걸까요? 이수진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온갖 반대와 왕따에 부딪히면서도 검찰 개혁을 하고자 앞장섰다. 사실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정도를 했다면 민주당에서는 꽤 괜찮은 자본입니다. 그런 분이 없었죠. 아마도 왕따에 부딪혔다는 이수진의 말에 그녀가 배척당한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다시 이수진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기사들이 나면서 지역구를 마구 흔들어댔다. 이수진은 사태 파악을 해봤지만 답변을 해야 할 당 지도부는 외면만 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어제 한 이재명을 향한 통화의 말은 아마도 공천에서 밀린 많은 민주당의 비명 의원들이 공감을 할 터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이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수진은 아주 섬뜩한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고 밝혀질 것이다. 아마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 뒤에 그녀가 밝힌 사실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수진은 이재명에게 백인동 재판 패소를 염려해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을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동 판결 때문이다. 판결에 따른 결과가 너무 보였다. 아마도 이수진이 말하는 백인동 재판은 합의 33보의 배임죄와 그리고 합의 34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인동 배임죄는 저 역시 이재명의 유죄를 확신하지만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사건은 재판부가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이번 총선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씨를 알아내냐 하는 것과 그리고 백인동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냐 하는 것으로 증거는 이미 모두 현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이재명의 지연 전술과 그리고 재판부의 협조로 이번 총선 전에 승고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이수진은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 패소하면 4월 총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총선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물러나야만 한다 그렇게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당대표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충문을 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백인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수진이 말한 그 판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의 측근 김인섭의 재판입니다. 다시 이수진이 말입니다. 저는 대선 패배 직후에 이재명에게 찾아가서 검찰개혁을 2달 내에 해내야 한다고 건의를 했지만 이재명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수진은 비대위원장 또 당혁신위원장의 인사 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는데도 이재명은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수해까지 언급했습니다. 2년 전 수해 때도 지역에 와달라는 저희 요청에 이재명은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험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지를 도와주기는커녕 흔들어대고 억지스러운 말로 모함하며 밀어냈다. 이수진은 이재명의 측근과 지도부를 겨냥해서 리더의 최대 덕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라며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의 최대 덕목은 바로 용인술이다.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비인간적인 비열함, 배신, 무능함,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내치는 비정함,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약자들에게 떠넘겨버리는 불의함, 그 불의함을 민주당에서 걷어내야 한다. 그러면서 한 말은 문자 그대로 온유월이 서리입니다. 이렇습니다. 걷어내자고 말할 용기조차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지 마시기 바란다. 자, 이번에 지금 단식 투쟁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역시 컷오프를 당한 노웅래입니다. 노웅래도 마포갑이 전략선거구로 의결이 되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히 고무줄잣대다. 이것은 실시된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 노웅래는 공천 전횡이며 공천 독재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선정은 공관위가 결국 대표에게 놀아나서 꼭두가시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혁백은 이재명의 꼭두가시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당대표가 공관위를 흡수합의로 내세운 것은 심각하게 당규를 위반하는 행동이자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다. 노웅래는 이번 공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을 지키려는 공천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어제 한동훈의 재체가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2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것이다. 그 때문에 사천의 공천을 하는 것 같다. 그는 또 이재명의 변호사비 문제를 짚었습니다.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또 이렇게 결기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대장동 변호사,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여 다수화돼 입법 독재하는 국회를 생각해보라. 정말 끔찍하다.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한동훈이 말한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였다는 말의 의미는 이번 민주당이 만드는 통합비례당에 진보당 계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통합진보당 계열 말입니다. 한동훈이 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원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 한동훈은 또 지역구 연대 문제도 짚었습니다.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정당 비례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게 바로 울산 북구죠. 한동훈은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에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동훈은 이번 총선 시대 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칭찬을 말씀드렸다며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 운동권 특권 세력은 단지 86 운동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이 22일 박용진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 재심 신청을 하루 만에 곧장 기각했습니다. 박용진은 이날 오후 공관위로부터 기각 통보와 함께 경선에 참여할 시에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관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 그런 문자가 온 겁니다. 당신은 기각, 당신이 경선에 나서면 30% 감산. 그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박용진은 공관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회의도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독단을 명령한 자는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는 결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어릴 때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결정된 사람의 성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